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학술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학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또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 또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하게 그 위드 코로나 시절이 올 때까지 모두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사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가 7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8시까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이제 앞으로 실천 포럼도 있고 또 다음 학술 포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대표이사이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양옥경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옥경입니다. 우리 통일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주관하는 통일사회복지 포럼 학술 포럼 제1차 포럼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이야 지난달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발족식에서의 특강 이후로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 첫 번째 강사로 우리 김영수 서강대 교수님 모셨는데 강사 소개는 이따 이제 본과장이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고 정말 우리 북한 주민이 주제인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물론 모실 때 답은 아주 흔쾌하게 해주셨어요. 뭐 양 교수가 원하면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차원이셨고, 이런 좋은 모임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가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흔쾌히 답은 하셨지만 제가 모시는 데 심사숙고해서 제 첫 번째 강의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한 50명 이상 미리 이제 사전 등록해 주셨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이어갈 것이고 또 강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또 어떻게 실전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셨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아는 게 힘, 학술 포럼이죠. 학술 포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7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8시까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이제 앞으로 실천 포럼도 있고 또 다음 학술 포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대표이사이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양옥경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옥경입니다. 우리 통일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주관하는 통일사회복지 포럼 학술 포럼 제1차 포럼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이야 지난달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발족식에서의 특강 이후로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 첫 번째 강사로 우리 김영수 서강대 교수님 모셨는데 강사 소개는 이따 이제 본과장이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고 정말 우리 북한 주민이 주제인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물론 모실 때
답을 아주 흔쾌하게 해주셨어요. 뭐 양교수가 원하면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타운이셨고, 이런 좋은 모임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가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흔쾌히 답은 하셨지만, 제가 모시는 날 심사숙고해서 제 첫 번째 강의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한 50명 이상 미리 이제 사전 등록해 주셨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이어갈 것이고, 또 강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또 어떻게 실전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셨으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아는 게 힘, 학술 포럼이죠. 학술 포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일 이후에 사회복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면 가장 먼저 북한 주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술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북한 주민을 알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상상하시면서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앞으로 통일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앞에서 양옥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강대 에서 지금 현재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영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연구학회와 또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국방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각당 복지재단 내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그 통일과 또 이 북한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통일, 북한, 북한 주민 그리고 복지를 아우르는 활발한 연구와 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오늘 강의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우리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분에 넘치는 소개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옥경 선생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늘 뜻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제가 뭐 생각도 않고 네 했는데 보니까 또 첫 번째 두 강의 주자고요. 발족해서 시작하시니 또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세미 간사님이 관련 자료를 다 보여주셔서 그날 강의하신 김성희 전 장관님 얘기도 쭉 다 듣고 통일사회복지포럼이 어떤 뜻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일단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 뭐하니? 이렇게 참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모여주셔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통일 정원 가꾸기, 굉장히 쏙 들어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정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가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정원에 무궁화 심어야 된다 그럴 거고요. 북한은 북한 국화인 목란을 심겠다고 하니까 왜 앞에다 심냐 뒤에 심냐 하니까 통일 정원에 과연 무슨 꽃을 어디다 심느냐는 것도 서로 이해를 못하면 큰 또 파악이 안 되고 티격태격하는 게 있죠. 그래서
통일 정원은 멋지고 아름답고 모두가 상상하는 거지만 생각처럼 수종을 택하고 어떻게 가꾸냐는 것은 또 많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오늘 아마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이해라는 주제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해서 띄우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자료 쪽으로 제가 시선을 돌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최근에 북한을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최근에 열린 평창 올림픽 이후에 2018년에 몇 사람 쫓아가 보고는 일반인은 못 간 것 같아요. 따라서 의외로 통일에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 학기에 남북관계 이해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중에 북한을 갔다 온 학생이 한 10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살다 온 학생은 있었어요. 탈북 학생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최근 소식은 잘 몰랐어요. 결국 남한에 사는,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보지 않고 서로 상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꽤나 오래 가네요.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7시 좀 지났는데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일은 뭘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같은 데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오래전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기껏해야 한 1년 반, 2년 전에 나오신 분들은 방송에 잘 어울리질 못해서 연출자들이 한번 초대했다간 얼른 내보내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작가가 써준 얘기대로 안 하고 중간중간에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니까 하루에 2편 찍는데 앞에 찍고 나면 저녁에는 집에 가라 그러고 안 하죠. 결국 북한 실상을 알려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감정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잣대로 북한 사람의 말을 우리 기분에 맞게 맞추는 쪽도 많이 있죠. 결국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보자고 그렇게 북한 공부하면서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랑 조금 다를까? 수령이 있고 조선노동당이란 당이 국가 위에 있다고 설명해도 그 느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뭐 등등등 이런 당이 국가 밑에 있다 그러면 의아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와 다른 제도, 규범, 그리고 사회 작동 원리가 달라요. 오늘 수강하겠다고 하고 지금 안 들어온 사람은 일단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생활총화를 하겠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딱 하면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허 간사님이 잘 체크하세요. 신청해놓고 안 온 사람들, 이건 반드시 생활총화 대상이에요. 우리는 뭐 자유인데 뭐 아니죠. 시험을 봐도 북한은 우리랑 시험 방식이 달라요. 이제 중간고사를 엊그제 막 끝냈는데 북에서 온 신입생, 이제 한 학기 된 2학기 된 신입생은 또 찾아와서 또 이메일로 교수님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 다 얘기했어요. 학기 초에 배운 데부터 어제까지. 네, 근데 교수님 시험 문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넓게 공부해요. 그리고 전공 과목 아니니까 어렵게 안 낼게요. 또 와요. 교수님 문제를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북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북에서는 내일 볼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줍니다. 특히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역사, 뭐 어버이 수령님의 어린 시절, 그러면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6년 만 14살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타도 제국주의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트드입니다. 티읕 디귿을 북한에서는 트드라고 읽어요. 티읕 디귿이라고 안 하고. 자, 여러분, 내일 시험에 트드 쓰는 게 나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러던 학생들이라 오면 시험 문제가 뭐냐고 몇 학생은 물어요. 시험 다 보고 난 반응도 달라요. 교수님, 문제를 불분명하게 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아는 대로 다 쓰시오? 이런 물음이 어디 있습니까? 뭘 쓰라 해야지 아는 대로 다 쓰시오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쓰겠습니다. 막 웃어요 제가. 아니 그냥 아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이 중에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교수님 문제 내는 생각이 글렀습니다. 아주 이제 교수 보고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총화하자는 거죠. 예.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시험 볼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조차 서로 미리 얘기를 나누고 이해하는 폭이 얕으면 그게 갈등이죠. 그러나 똑같이 누가 하나 통일을 하는데 반반 섞이지 않고 주도하는 쪽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쪽 제도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서럽고 소외당한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이라는 것은 1995년에 통일교육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었던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그러나 실제로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누구 기준으로 회복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남쪽 기준으로 당연히 생각하지만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반쪽들은 자기들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겠죠. 이질성은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극복만 해서는 서로 한쪽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극복 못하죠. 결국 이질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공존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케미를 이룰 수 있겠죠. 통일했는데 물과 기름이 따로 놀면 왜 통일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이 나오죠. 물과 기름은 좀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막 흔들면 물기름이지만 놓으면 또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죠. 자, 얼마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랑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게 생활하면 그들이라 그러지 우리 속에 안 넣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어느 집단에서도 다 나온 거죠. 우리라는 속에 북쪽 주민들이 남쪽 주민을 넣어주고 우리가 북쪽 주민을 우리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평양 사람들은 하면 전부 다 하는 사람들만 산답니다. 거기서 하면 쫓겨난대요. 그리고 하는데 할 줄 모르면 평양 사람들은 에이 저 머저리, 평양에서 살던 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산다는 것은 그 살만한 사고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 튄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평양에 살게 되는데 왜 내가 바로 이질적인 요소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한 200 몇십만은 아주 동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평양에서 밖으로 추방당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북한 주민들끼리 얘기할 때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얘기를. 결국 다양한 생각을 하더라도 평양에 살 때는 하면 알게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참 우리는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왕 나온 김에 북한 주민을 이해하려면 평양과 비평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평양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꽤 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끼리 동창회를 하는 자리에 갔더니 뭐 한 8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뭐 선후배도 있지만 성분이 아주 좋은 김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김대 출신의 또 갈등도 있고요. 결국 그 모임은 마지막에 책상 다 던지고 또 싸우다 끝났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고 막 싸우는데요. 예전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싸우는지 모를 정도로 참 쉽지는 않더군요.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평양공화국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북한은 평양과 평양 아닌 곳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평양을 중심으로 알리는 소식을 주로 듣고 뉴스도 평양 소식을 듣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본 그 북한 뉴스가 평양이 아닌 전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착각을 오랫동안 지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도 방송도 평양을 직접 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전역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홍보하는 뉴스와 영상을 짜깁기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은 실제 북한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평양 밖 어떤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는 지금 이은희 선생님처럼 좀 퇴근하시면서 지하철 버스 속에서 지금 서서 마스크 쓴 채 저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북한 주민 출신이셨으니까 야, 이거 김용수 교수가 제대로 하는지 보자 하고 열심히 듣고 계시겠죠. 예, 자, 평양 밖. 이건 부산의 동아대학교의 강동원 교수가 북한 사진을 여러 권 찍어서 1000장짜리도 찍고 해서 그 낸 책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엊그저께 휴대폰으로 햇볕 비치는 곳에서 조명을 잘 잡아서 숨도 안 쉬고 찍은 겁니다. 책을 찍었는데 잘 찍었죠? 예. 강 교수님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책 활용하겠다고. 오른쪽에 저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평행봉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뭘까? 저도 북한을 제법 안다고 했는데 탈북 학생이 저거 뭐냐고 묻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소도 북한 소치고는 잘 먹었어요. 자, 다음 보십시오. 뭘까? 네, 소 발굽을 고칠 때 소 코를 저 위에다 걸고 사람들이 붙들고 발을 들어서 소 징을 바꾸는 거죠. 저건 가축이 많이 필요한 북한 농촌에서는 마을마다 있다는데 몰랐죠. 그러니까 일상사회 주민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북한 사진을 그렇게 보면서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북한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 모임을 하다가 한 학생이 저보고 교수님 이거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진을 더 열심히 봅니다. 네. 두만강변인지 압록강변인지 그렇게 넓지 않은 강폭에 중국 관광선을 타고 가면서 찍은 거예요. 빨래도 하는 엄마, 딸, 여성 2분. 저 위에 물가에서 좀 떨어진 조금 차림새가 범상치 않은 그 여성, 저분. 그 앞에 이제 군인 장교 같은데 담배를 입에 물고 군복을 좀 풀고 걸어가요. 야, 저게 뭘까? 빨래하는 의류도 보고 어떤 표정인가도 보고 오른쪽에서 2번째 여성은 난 다 했는데 저 언니는 언제 하나 뭐 이런 뜻인지. 그런데 문제는 저 여성과 저 남성의 사이는 뭘까? 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부부다. 부부다. 왜냐고요? 남자가 안 쳐다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용희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네, 언제 들어옵니까? 뭐하러 갑니까?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쉥 하고 가는 거죠. 예. 저게 저 정도 차림새에 이렇게 쳐다봤으면 문남자 같으면 눈이 탁 가지 않았겠습니까? 안 쳐다본다. 이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사진 보고 혼자 상상하는 거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제가 저 주인공을 찾아서 뭐냐고 물어봐야죠. 모두 다 인민반 사업의 주인답게 참가하자. 해탄동 22초소 신고 방법. 밑에 보면 신고 전화번호, 보위부, 보안부, 담당 보안원, 잘 보십시오. 담당 보안원 195국에 454에 8266 경각성. 자, 북한에는 인민반별로 이렇게 초소가 하나씩 서 있습니다. 해산시 해탄동 22초소입니다. 담당 보안원은 195-454. 예, 북한의 손전화, 핸드폰은 191국, 192국, 195국 이렇게 국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보안원들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오거나 조집에 없던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럼 다 신고하는 인민반 연구가 여러 번 나왔고 광명일이라는 북에서 오신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2015년에 썼는데 인민반 그리고 인민반장 얘기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인민반은 우리 통장이나 이런 거하고 훨씬 다르고요. 한 20가구, 30가구를 중심으로 한 명씩 있죠. 인민반장은 그 인민반의 구성원을 다 파악하고 있고 부인민반장도 있고 또 가끔 남자들로 구성된 세대주 반장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불러서 좀 기관원들이 잘 사는 간부집에는 세대주가 있어서 야 이번에 우리 아파트 한 동의 기름은 102호에서 책임지라. 예 알겠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작은 원유선을 보내요. 자기네 아파트 기름 채우려고. 그 정도로 빽이 있는 때는 세대주 반장이 힘을 쓰지요. 자, 오른쪽에 량강 하는 자동차가 있고 군복 입은 사람, 군복 윗도리만 입은 사람, 자전거 탄 사람, 긴팔, 반팔. 왼쪽 하단에는 짧은 팔을 입은 여성도 있는데 위에 보면 짧은 팔 입기에는 다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일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 위에 우측 상단에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성, 여학생도 보이지요. 이젠 얼음 보숭이란 말은 북에서 안 씁니다. 그냥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브랜드 이름이 에스키모니까 에스키모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얼음 보숭이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안 씁니다. 예. 중국 쪽에서 마오렌즈로 강동원 교수가 당긴 건데 보통 국경 지역에 있는 집의 지붕 우리 꼭 너와 집갈 그 대신 태양 전지판이 하나씩 있어서 저것도 등 한 2개 켤 정도고 3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보통 더 큰 용량도 있고요. 또 개성 가니까 햇볕 방향에 따라 이게 따라가는 전지판도 있어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지판은 엄청난 그 주민의 생필품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빨래가 있죠. 저걸 확산해서 저 빨래를 보면 여기에 몇 명이 사는구나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뭐 네이 같은 걸 하루에 몇 개씩 입지는 않을 테니까 같은 네이가 몇 개인가. 그래서 꾸준히 보면 저 집에 몇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빨래 얘기가 나와서 하나 옆으로 셋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 대북 방송을 막 확성기로 왕왕왕왕 예전에 틀면 북한 군인들이 야씨 또 시끄럽게 또 방송했구만. 그리고 이제 여성동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장병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에미나이 또 떠든다 야. 저 스피커 뒤에 가면 저 에미나이가 숨어 있을 테니까 우리 남조선에 특공대를 보내서 저 에미나이를 납치해오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 달, 2달 가면 뭐 베이비복스 노래도 나오고 하면 야 노래 또 나왔구나 그러고 또 듣는 거죠. 고참이 될수록 그 노래에 익숙합니다. 인민군 장병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빨래를 하지 마십시오. 오후 3시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야 저거는 이제 우리 빨래 시간까지 통제하는구나. 그러면서 은연중에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기예보대로 그때 된 비가 오니까 또 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에 익숙해진 부대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기예보에 따라 빨래를 널었다 안 널었다 하죠. 그런데 빨래를 안 널던 날 빨래를 쫙 널면 또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 빨래가 싹 없으면 이건 북한의 작전이 걸린 겁니다. 아, 군대 이동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에서 북한 군대가 이동한다 안 한다는 것은 빨래거리에 빨래를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서는 대북방송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13년, 10년씩 복무할수록 대북방송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펄펄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오래된 집이 아니라 저렇게 파스텔 톤으로 색깔을 칠한 거 보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칠한 지 한 5년, 4년 된 그런 집입니다. 예, 희해산 쪽, 중국 쪽에서 봤을 때의 북한에 있는 일반 주택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있고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합기업소 보면 시군 연합기업소 군중 체육 경기대회. 예, 그래서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 만세. 그랬으니까 이건 아주 최근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인민군 총사령관 그랬는데 요새는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 경찰부터 모든 무력의 총사령관이고 있기 때문에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 만세.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기관, 시기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위에 이제 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초소를 지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야 됩니다. 짐도 자전거 뒷칸에 실어야지 자전거 앞칸에 가득 싣고 가면 서! 합니다. 뭐냐고 묻지요. 그리고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면 반드시 초소 앞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이유를 대고 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계속 쫓아오지요. 자전거 타는 방법도 북한에선 우리랑 많이 다른 셈이죠. 저기 보면 력전 백화점, 여기 북한의 백화점입니다. 특산물 식당, 사진, 시계, 도장, 가스. 백화점 참 멋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 근사한 건 평양에 있는 제1백화점이고요. 거긴 카드로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배달할 수 있지만 지방은 전혀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몇 개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이해하려는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선입견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은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처럼 구역이 한 18개, 그리고 강동군, 강남군처럼 군이 2개가 달려 있어요. 예전엔 상원군, 중화군도 있었는데 군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다 배급을 해줘야 되니까 평양 수준으로 얼마 전에 2개의 군을 황해북도, 평안도에 띄워주고 2개의 군만 갖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하늘색으로 된 게 대동강입니다. 저 위에 능라도 5.1 경기장이 있고요. 밑에 양의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양각도라고 해서 양각도 호텔이 있죠. 오른쪽 맨 구석에 보면 송신시장. 여기에 지금 대대적인 살림집 건설 1년에 10,000세대씩 건설하여 5년 동안 5만 세대를 건설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3월에 지시했죠. 송신시장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시장인데 고양이 뿔 빼고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아주 활기가 넘치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통일거리 시장이라 그래서 새로 생긴 동평양의 시장들에게 송신시장 같은 저명한 이름들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강은 대동강 저 위에 간부들이 주로 사는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보통강은 퇴적물이 자꾸 쌓여서 강바닥이 높아지는 바람에 비만 좀 오면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게 돼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 가실 때 참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분이 저보고 교수님 평양 가서 뭘 제의하면 북한 사람들이 바로 받을까요? 그래서 예, 뭐 다른 것보다도 간부들 모인 데서는 보통강 강바닥을 준설해 준다고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즉각 반응이 왔대요. 그거이 빨리 하자야. 그래가지고 보통강 준설 기계를 전하는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은 여름마다 비만 좀 오면 홍수가 나던 보통강에 대한 소원을 푸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열고 1월 12일 날 인민대 학습당 김일성 광장 앞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는 6,000명의 사진들입니다. 이야, 저 옷 색깔마다 당이냐 정이냐 군이냐 하는 구별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 까맣게 저 가운데 주석단에 있는데 오기 전에 2시간 전부터 1월 12일 날 그 추운 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견디는가? 화장실 가려면 어떡하냐?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물을 되도록 안 먹고 요실금 팬티를 다 차고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집에 1호 행사 간다 그러면 다 이 소변을 막는 팬티들이 다 필수품으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방광에 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소변을 너무너무 많이 참기 때문에. 그러면 장군님이 이렇게 오시는 행사가 가면 보통 작은 규모가 2만 명이 호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진을 간다. 그럼 청진은 어디 간다 안 하고 5군데 똑같은 행사를 해놓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가는 거죠. 경호상. 한 분이 탈출하셔서 내가 그 1호 행사 요원에 참석했다가 4시간을 기다려도 장군님이 안 오셔서 그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소변 마려우면 뒤로 도락해서 곧바로 쭉 가가지고 볼일 보고 돌아오면 된대. 그래서 뒤로 도락해서 막 걸어갔더니 돌아가라! 보니까 나무 위에 저격병이 있더래요. 그래서 볼일도 못 보고 다시 꾹 참고 자리로 왔다는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냥 왔지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진 하나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자 사진 찍읍시다 줄 서세요 해서 나오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도 잘 보시면 됩니다. 금년 1월 8일 날 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을 관철하자 해가지고 1월 8일 이후에 군민연합 대회를 하는 김일성 광장 앞에 한 3만 명의 모임입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는가? 예, 늘 이 행사에 참석하던 사람들은 길에 있는 그 표시가 있어요. 거기를 밟고 연습처럼 지나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와, 여명의 거리,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그래서 북한이 아주 자랑하는 옆에 왼쪽 53층짜리. 저 짓는 것부터 제가 사진을 쭉 봤는데 지금은 한 30층 이상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10층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길어다 써야 되고 승강기가 하루에 1시간 정도 3번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53층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들 통일됐다고 이 꼭대기에 살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통일 정원 다 가꾸고 올라가셔야지. 물은 여기 한 7층까지만 올라오니까 여기가 로얄층이죠. 오른쪽에 50층짜리 2개, 요거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입니다. 앞에는 김책공대 교직원 아파트. 김정은과 그 부인 리설주가 이 49층 베란다에서 코닝 커피 세트 전에 커피 마시는 기록 영화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래과학자 거리를 옆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했을 때, 쫙. 여러분들 290달러를 내시면 이 건물 사이를 헬리콥터로 여행을 시켜준다는 상품도 있습니다. 타지 마십시오. 이 사회주의권 헬리콥터는 그렇게 정비가 잘 안 돼서 목숨 걸고 탄다는 농담을 고위 탈북자들이 하셔서 제가 전합니다. 그래도 멋지죠? 저 헬리콥터로 저 건물 사이를 지나간다면. 자, 평양의 이 건물만 보면, 이 거리만 보면 참 정돈도 잘 돼 있고 멋있지만 이 건물에 물이 안 올라간다. 승강기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닌다. 이걸 알면 이건 뭐지? 하는 생각도 하죠. 자, 또 하나하나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 선생님, 그 사람 찍지 말라. 저게 군인은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소를 보고 이건 찍으면 안 되는 거. 찍어라. 찍지 말라. 너무 말랐어.
근데 이건 살짝 찍었죠. 저 파란 바람막이를 입은 여학생이 반장인 것 같습니다. 왜? 노동신문을 쥐고 있죠. 노동신문은 이렇게 독보회를 하라고 책임자한테만 건네주는 부수가 제한된 신문들입니다. 그 옆에 안경 쓴 걸 이렇게 만지는 여학생은 나 안경 썼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안경 쓰면 신체 관리를 어리숙하게 했다 그래서 흉봤죠. 그러나 꽤 오래전부터 안경을 쓰면 야, 너 안경 썼구나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자꾸 안경을 만지면서 안경 썼다고 하는 거 아닐까? 예. 저 뒤에 아파트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 지은 40층, 50층 아파트라는 거. 저는 여학생들, 남학생들 신발을 보니까 와, 평양에 사는 학생들의 수준은 꽤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몇 장 보시면서 평양 밖과 평양 안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다. 북한 사회는 저런 겉모습을 보여주는 속에 권력은 수령과 당이 틀어쥐고 경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따라서 얼마의 원자재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로 너무 많이 자재를 가져오기도 하고 태부적으로 적게 가져오기도 하죠. 등등등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계획을 짤 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어긋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년단 지나면 사로청이라고 하는 김일성주의 애국청년동맹에 들어가야 되고 직업을 가지면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는 농근맹, 여성들은 여맹 같은 조직에 들어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같이 모두가 다 집단주의 원칙에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싹 고이고 그렇게 자유주의를 하는 것들도 가끔 나오게 되죠. 북한 사회는 처음엔 6.25 전쟁 이후에는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3일장, 5일장, 나중에는 10일장으로 해서 1일, 11일, 21일만 장이 섰지요. 그리고 농산물만 팔았기 때문에 농민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물은 없이 들판에서 밭 둔덕에서 팔았지요. 그러다가 공산품까지 몰래 파니까 당에서 묵인을 하거나 단속을 뜸뜸하니까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 시장이라 해서 암시장이라고 불렀죠. 그러던 것이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2003년도부터 김정일 위원장은 시장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5년, 2007년 허용했던 시장을 다시 통제하고 또 풀고 통제하고 풀다가 2012년 지금의 지도자 김정은 집권이 시작되면서 시장을 점점 더 허용하고 이제는 2002년부터 배급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다 먹고 살으라고 해서 북한 체제의 근간인 배급 체제를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지금도 북한은 아주 일부의 핵심 인력 외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급도 쌀만 받는, 먹을 것만 받는 사람, 물고기까지 부식품까지 받는 사람, 냉동식품까지 받는 고급 간부도 있고요. 나만 받는 사람, 나랑 내 아내 걸 받는 사람, 우리 집 식구 다 받는 사람, 배급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죠. 가장 배급을 잘 받는 사람은 얼마 전 추석 때 냉동 문어가 1kg나 2kg, 북한에서는 1kg라고 안 하고 1kg라 합니다. 한경 저 북도에서는 2kg라 안 하고 주로 양키로라고도 하죠. 아무튼 냉동 문어가 택배로 1kg 내지 2kg가 오면 이야, 저 집은야 장군님께 올해도 인정받았어 이러는 거죠. 근데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오면 기가 팍 죽는 거죠. 이거에 내가 밀려났구만. 그게 더 충성을 하게 되죠. 내년 쏠 때는 난 냉동문어 꼭 받을 거야. 왜? 북한에는 냉동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배로 냉동문어가 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네. 결국
시장이 확대되면서 얼마 전에는 외화를, 달러나 위안화를 시장에서 쓰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알아들었어요. 전에는 위안화가 돌든, 인민 B라 그러죠. 중국 돈 B가 돌든, 달러가 돌든, 엔화가 돌든 그냥 쓰지 마라, 그만 써라 이랬지 단속을 엄격하게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해요. 이건 뭐냐? 이제 당이 시장을 쥐겠다는 의지를 올해부터 보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지요. 결국 이 속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이루어집니다. 돈주라고 하죠. 돈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청진이나 평양 이런 큰 도시에 약 100여 명씩 있습니다. 돈주는 신흥 자본가인데 제일교포 출신도 있고 중국 화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마다 돈을 많이 번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북한은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급한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이런 사람들이 당을 이기고 이제 신흥 경제 권력이 북한의 새로운 실세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아니에요. 이 돈주들은 당에 딱 붙어 있어요. 당에 붙어 있는 가지죠. 오늘 그 중요한 선생님들이 다 모이셨군요. 이번에 우리 당에서 건물을 3개나 지어요. 당에 돈이 많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 간부가 나가면 돈주들 30명이 모여서 어휴 망했다 소리 안 하고 야 넌 철근 보장하라. 야 너는 콘크리트야. 야 너는 구리야. 해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중국 쪽 대방들하고 사업해서 다 들여오죠. 3동을 짓는데 2동은 업자들한테 줘요. 분양권을. 1동만 당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파트 분양권을 쥐게 되는 돈주들은 굉장하죠. 그렇게 성공하면 중앙당에 보고하면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중앙방송에 오늘은 무역 일꾼 누구누구 하다가 그냥 일꾼 누구누구 그거 다 돈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표창도 받는 결국 돈주는 당의 권한 밑에서 우산을 쓰고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독자적으로 신흥 자본 세력으로 뭐 유럽의 근대화 물결이 일때처럼 상인들이 힘을 가졌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들이 살검살검 다른 장사도 하고 새끼치기도 하는 이런 비사회주의 현상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끔씩 이런 문건을 발표합니다.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짓부셔버리자. 이 투쟁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로 되지 않으며 특수한 사람, 특수한 단위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맨 위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연선 주민 정치 사업 자료. 연선이란 국경에 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고가 느슨해진다 해서 연선 지역은 특별히 사상을 더 단속합니다. 또 전연지대. 이건 북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휴전선 같이 전쟁에 연한 전연지대 또 연선지대 이쪽은 사상교육을 훨씬 더 강하게 하지요. 결국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는 북한 체제에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바구니에 넣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걸 검열하고 단속하는 걸 그룹, 러시아 말에서 온 그룹바를 쓰고요. 올 1월에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합니다. 요새 BTS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많다. 당에서 이번에 지시했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록하물을 보거나 남조선 노래를 부르는 거, 특히 K-팝은 암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이에요. K-팝은 암이다. 난리 났죠. BTS 노래에는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피땀 눈물 보니까 저항으로 느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북에서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 이거는 보다 걸리면 징역 15년, 나눠주다 걸리면 사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표현 안 하고 다 시착이라고 줄입니다. 야, 시착 8번째 작품 어디 있는가? 태후는 목숨 걸어야 되게 안 봅니다. 태양의 후예는 남조선 특공대라 이건 보다 걸리면 돈이 엉수로 들어도 빼내질 못한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말. 오케이, 남편 보고 오빠라 합니까? 이거는 윤리적 관점이나 모든 관점에서 아주 심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편 보고 오빠라 하면 다 잡아들이라. 예. 우리는 그냥 오빠 하는데 남조선 영화를 보고 오빠 많이 배웠던 모양입니다. 안녕, 잘 가세요. 이거 걸립니다. 청진에 있는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안녕, 내일 봐요. 그랬다가 그 선생님 집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남조선 영상물이 나오자 그 선생님은 그 다음날부터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 야, 손전화 이리 가져오라.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서 검문합니다. 댓글, 문자 메시지 봅니다. TU. 예, 요새 북한 학생들은 땡큐를 TU라고 합니다. 야, 이 학생 집 뒤지라. 그럼 나오는 거죠. 사상을 뼈에 쪼아 박아라. 김정은 위원장이 소리치면서 한 거. 사상을 뼈에 쪼아 박으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완되고 결속력이 떨어지고 휴대폰 사용 효과 너무 퍼지는 거죠. 막 유행병처럼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는가? 이거는 남조선 작가들의 머저리들이 쓴 것이야. 세리스 초이스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시작은 다 보셨죠? 이건 국민의 필수 작품이라 제가 본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리스 초이스가 뭐냐? 그건 각주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험에 북한군 대위계급장을 그리시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엄청나게 잘 그려놨습니다. 예. 위관급은 빨간 줄이 하나가 돼요. 소령, 중령, 이렇게 대좌, 중자는 두 줄이 가요. 장군은 줄이 없어요. 별은 하나가 소이고, 두 개가 중이고, 세 개가 상이고, 네 개가 대위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는 그 별이 네 개가 쪼르륵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지막 별을 둘로 나뉘었죠. 학생들이 검색을 해서 공부했더니 별이 쪼르륵 나왔는데 내가 이건 옛날 계급이라 그랬더니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어필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북한군 계급장을 왜 옛날 걸 했냐고 해가지고 통일부 담당자가 왜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냐 그래서 시험 문제 내서 내가 틀렸다 그랬더니 싹 바꿨다고 합니다. 아무튼 리정혁 대위의 계급장을 다 그릴 줄 아는 학생들의 관심도 북은 또 오죽했겠습니다. 야, 우리 사회를 남조선에서 저렇게 보는구나.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깔깔 웃으면서 남조선은 우리를 모른다고 했던 첫 번째 사례. 조개 구이. 가마니에다 조개를 넣고 휘발유를 쫙 뿌려서 조개를 굽는데 세리스 초이스 세리가 난 조개 안 먹어 하다가 중대원들이 이렇게 주니까 조개에 담긴 조개 국물을 쫙 마시면서 맛있다 그러죠. 그걸 보고 북한 주민들은 막 웃으면서 조개는 저렇게 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입 벌리는 걸 밑에다 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휘발유를 한번 착 뿌려가지고 뜨겁게 해서 입을 벌린 다음에 그리고 한번 착 해가지고 조개를 익혀 먹어야 조개 국물도 쭉 빠지고 맛있지. 저렇게 조개를 흩어놓고 뿌리면 다 타버리고 조개가 휘발유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이 우리 조개구이 먹는 것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아무튼 참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달라졌죠. 김정은 사상을 뼈에 쪼아박아라. 체제 결속에 총력을 하고 경제 위기가 이게 정치 위기로 번지지 못하게 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당원이 되려면 1년만 후보 당원이 아니라 2년 후보 당원을 보자고 해서 당원 조건을 처음으로 조선노동당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강화시키는 그만큼 북한 사회가 많이 느슨해지는 셈이겠죠.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사진 나오자. 이야 요새 이게 쭉 빠졌죠. 한 15kg, 20kg 뺐대요. 그랬더니 엊그제는 BBC 방송에서 김여정이가 구태타해서 오빠를 제거하고 살 빠진 김정은이 닮은 걸 내놔서 대역이라 그러고 일본은 연일 방송해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제압했어요. 손금이 안 달라졌어. 저는 김정은 2012년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6장의 오른쪽 손금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책공대 가서 흔들 때 착 해서 뽑아서 확대해놓고 쭉 전시해놓죠. 손금이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일본 기자들, 이야 그런 것도 있군요. 아니 그냥 둬요.
손금 얘기하면 정은이가 이제 손을 안 올릴 거거든요. 야, 이 남조선에 얘한테 손금 연구하는 놈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올리게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왼손만 올리면 이 선천적 형질을 보면 아주 참 그 리설주도 같이 올리면 부부 궁합도 보는데 이게 지금 4분의 2 쪽밖에 못 봐가지고 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김정은이 맞습니다. 아이고 요새 참. 그리고 요새 최대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 야, 돈을 벌어왔으면 우리 국가은행에 넣어서 우리 공화국 국돈으로 바꿔서 당에 바치라. 그런데 은행에 넣었다 빼면 암달러 아줌마한테 바꾸는 것보다 30%를 손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아무도 그 지시를 안 듣자 평양에 있는 가장 큰 환전상을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모두가 다 외화를 벌어오면 국영은행에 넣어서 국정환율로 당에다가 외화벌이 목표를 내니 외화벌이꾼들은 죽을 맛이죠. 대신 당은 앉아서 30% 이득을 보는 겁니다. 외화를 은행에서 바꾸면서 손해를 한 번 더 보니까. 자, 북한 주민의 이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오늘의 주제들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자 그랬고,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사진과 얘기 하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그 동태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사회가 아니라 쭉 변해온 과정을 같이 봐야 주민의 이해를 할 수 있죠. 하나원 몇 기세요? 230기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네, 중국에는 몇 년 사셨어요? 18년 살았습니다. 그럼 중국에도 아이가, 북한에 아이 둘 두고 와서 너무 눈에 밟혀서 중국 남편하고 아이 둘 또 낳았죠. 그러시구나. 그런데 교수님, 북한이 그렇게 변했어요? 나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네, 많이 변했죠. 북한을 탈출해서 한 20년 되신 분들은 북한의 최근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우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북한은 성분과 토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출발했던 북한 체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저리 가랄 정도로 서운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품골이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국가 배구 대표, 국가 배구 감독을 했던 한 분이 지금 진주에 사시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한 결승을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도에서 그 감독 내일 휴가 가라. 그래서 내가 야 내일 결승인데 왜 휴가 가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수들이 나를 피하는데 나는 집안에 칠촌 아저씨가 일제 때 부역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수령님이 오실 때는 그런 성분이 있는 사람은 못 참석한다는 거죠. 그게 선수들에 알려지자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탈출하다 오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신민형, 지시하면 잘 듣고 복종하는, 그리고 집단주의. 그러면서도 자유주의를 하면서 싹 고이죠. 뇌물을 고이는 거죠. 네. 우리 여기 오늘 허세미 간사님은 출석한다고 안 하고 간사님이 봐준다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데 북은 이렇게 잘 고이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 윤활유죠. 북한에는 고여야 펄돈, 브루스로만 $100 습장 고이면 대학 입학 본트가 나오죠. 자격증이. 근데 요새는 비싸져서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더 붙여야 된다고 하지요. 거의 내 딸을 이 예술대학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꽁 3마리 가져오시오. 아버지가 꽁을 산에 가서 막 꽁을 애써 3마리 모가지 들고 왔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등록 끝났어요. 그 꽁 3마리는 3만행을 가져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만행짜리 뒤에 보면 목이 긴 새가 한 마리씩 있거든요. 거기 꽁 3마리 가져오라. 내가 언제 꽁이라 그랬어요. 꽁 3마리 가져오라 그랬지. 그래서 그게 북한에서는 이 얘기만 하면 깔깔깔깔 웃지요. 통일이 돼서 여러분들이 통일정원 가꾼다고 이 통일사회복지포럼 멤버들이 북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우리 양옥경 대표님이 다 분산 배치하셨어요. 자발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남쪽에서 야 행정 책임자다, 복지 책임자다 하고 오니까 북한 주민들은 누구야? 김학령이야. 그 이름에 령도 하는 령자가 들어갔으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생김새도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자주 보여주지 말고 신비주의에 빠지라 그러니까 우리 분과장님께서 자주 안 보이고 싹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굴 보겠다고 일주일 되니까 다 뇌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뇌물은 받으셔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북쪽은 김영란법 예외지역으로 해드릴 테니까 받으셔야지. 북한 주민은 잘해보자고 들고 온 걸 안 된다. 이건 뇌물입니다. 그러면 이야 까칠하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돈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막 달러를 모아다 주면 더 펄쩍 뛰면 마을 유지들이 모입니다. 야 이거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가 봐. 복지는커녕 우리를 크게만 다치겠어.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쑥덕쑥덕 하더니 결론을 딱 내립니다. 내일 밤중에 없애버리자. 없애면 새로 후임이 올 테니까.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과 할 줄 아는 그 마음 챙김, 마음을 읽어서 마음을 챙기는 그게 있어야 정원을 가꾸죠. 결국 토대와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총화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이 잘못하면 같이 얼려 들어가는 제일 무서운 게 연좌제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을 이해할 때 딱 북한은 미담이 넘쳐나는 사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TV를 틀면 오늘 뭐 당이 어쨌느니 뭐 대선 하여튼 사건 사고부터 끌 때까지 그것만 나오는데 어떻게 뉴스와 신문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까요? 북한은 틀면 120% 달성. 오늘은 전 세계 지도자가 우리 장군님에 대해서 축전을 보내고 모든 게 칭찬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수업하는데 꼬박꼬박 좋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총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강의를 줄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거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야단치죠. 아니 과오를 지적했으면 사과한다고 해야지. 뭘 과오를 인정한다고 맨날 그렇게 슬쩍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무가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 동무는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뭔데? 역성 들기는. 그랬더니 이 동무가 딱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에 어부의 수령님 동상이 서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늦게 나가는데 아까 그 좋은 도무가 한 손에는 하얀 수건을 한 손에는 우산을 받쳐둔 채 수령님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연신 동상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했지만 저는 마음은 있었지만 집에 갔죠. 집에 가서도 마음이 캥겨서 오늘 아침 새벽에 6시에 왔더니 아까 그 동무가 그때까지 닦아드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조용해지고 비판했던 저는 훌륭한 동무를 못 알아본 저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 훌륭한 모범 사례를 중앙당에 보고하자. 그래서 중앙당에 쫙 보고 올라가자. 당의 교육성에서는 이야 이런 사례가 있는가. 야 이거 빨리 공문으로 만들어서 22,000개 교육기관에 내리라. 교육기관에 쫙 일주일 되자 북한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자 28,000개 김일성 동상 앞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로 수령님을 닦아드리겠다고 연일 줄을 장식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런 미담은 교회 주보에밖에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경규가 간다, 칭찬합시다는 TV 프로그램도 사라졌어요. 칭찬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칭찬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봅니다. 아니 좀 뭔가 찡하는 거 그런 거 왜 우리 사회는 없을까요? 우리 통일사회복지포럼에서 미담 채널 이런 거 하나 좀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담 유튜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아름다운 얘기 누구도 가공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금방 뜰 텐데요.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이런 긍정 감화가 체제를 신바람 나게 하는 이거는 조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도 내용도 잘 안 변해요. 주체, 자주.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 수학교 때 배워요. 혁명활동 초급 중학교 때 배우고 혁명 역사 이건 고급 중학교에서 배우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 뭐 이런 거 배우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30년 하면 우리 사회도 거의 변하지 않고 갈등도 없죠.
오늘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니까 우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은 아니죠.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육군사관학교에 생도들을 가르치는 직으로 훈련을 받고 장교인관에서 갔더니 제 책상 앞에 책이 하나 왔는데 일주일까지 읽고 독후감을 쓴 다음에 시험을 본대요. 딱 펼치니까 우리 마을에는 냇가에 큰 바위가 있었다. 힘께나 쓴다는 마을 어른들도 그 바위를 들려고 했지만 좀처럼 바위를 드는 사람이 없는데 하루는 시끌벅적해서 보니까 어른도 아닌 학생이 그 바위를 번쩍 드러냈다. 그 학생 이름이 두한이었다. 그 옆에 친구들은 박수를 치면서 두한이는 역시 큰 인물이야. 그게 전두환 대통령 전기를 우리 장교들한테 읽고 독후감을 쓰고 외우라고 했었죠. 1981년의 일입니다. 딱 만 40년 전. 북한하고 거의 비슷했던 스타일. 지금 얘기하면 와잉 할 정도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많이 지금과는 달랐던 시절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교육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좀처럼 정치 사회가 변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죠. 선서, 우리는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협을 대를 위협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시며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엄숙히 선서합니다. 첫째, 몸바쳐 투쟁합니다. 둘째, 목숨으로 사수합니다. 다섯째, 굳게 맹세합니다. 4년 전에 선서가 이게 10가지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줄이라 해가지고 5개로 발표하자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 빨리 보시고 이따 수업 끝날 때까지 암송하셔야 오늘 수료하신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국민교육원장은 암송 못하지만 이거는 어릴 때부터 됐기 때문에 한 3번 읽으면 금방 암송하는, 이게 북한 사회를 대표하는 규범입니다. 잘 짜여진 생활 속에 거주 이전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집에 살려면 집 사용료를 입증하는 입사증이 있어야 되고, 평양 시민과 비평양 시민은 차이가 있고, 신분 상향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워. 그러나 최근에는 돈을 좀 많이 내면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도 생겼죠. 사회 작동 원리는 북한 체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들 간의 시각은 달라서 북한 영화나 소설을 보면 요새 태어난 신세대는 온상 속에서 자라서 혁명성이 약해. 그러던 그 혁명성 약한 4세대가 어느 날 타락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세대는 눈물을 쭉 흘려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시게 일본 놈들하고 싸웠구나 하면서 개과천선에서 멋진 혁명 세대로 바뀐다는 게 바로 기승전결로 가는 북한의 드라마들이죠. 그렇지만 세대 차이의 다름과 함께 폐쇄성도 아까처럼 정보 유통량이 커지면서 바뀌면서 이제는 당도 수령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 하는 가슴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갈등을 겪는 인지 부조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며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감정을 마음대로 푸는 것에 매우 미숙합니다. 그리고 못 참으면 대들어서 피해를 보느니 아예 엑시트, 북한을 탈출해서 나오면서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크지요. 결국 탈북하신 분들은 이러한 여러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도저히 북에서 더 못 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지 대들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관심을, 내 문제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무관심도 북한 주민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굴절을 겪습니다. 배급 체제도 정상적이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당과 국가를 믿는 척하면서도 믿지 않는 마음들을 대부분 한쪽에 가졌고, 특히 2009년 말 화폐 개혁을 하면서 가진 돈을 휴지로 만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북한이 외화를 쓰지 말라! 그럼 외화만 씁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 속에 최근에 휴대폰, 또
외부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북한 사회는 예전과 같이 값싸게 통치하기가 어려운 통치 비용이 고비용 구조로 바뀌는 그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끄떡없다. 대신 사상을 틀어주라 하고 올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광명일 박사의 인민원과 인민보안원, 경찰하고 주민의 관계로 쓴 박사 논문에 보면 이젠 주민하고 경찰도 전에는 종속만 됐는데 이제는 경찰하고 주민이 공생도 하면서 협력도 하면서 주민이 이게 보안원이 별로 능력이 없으면 더 높은 보안원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이 보안원을 차버린다는 배신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 붙인 말이 나는 하마입보다는 알싸미가 좋아. 이 북한 말입니다. 하마입은 계속 주면 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보안원보다는 알싸하다는 건 탁 주면 탁 반응이 온다는 거죠. 이젠 북한 주민들, 인민반장들도 어디에 돈을 대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단 이후의 삶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이 주제는 바로 이렇게 서로 달라진 삶을 생각하면서 통일 정원을 갖고 오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 방식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회 작동 방식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통일은 통일이다. 하나로 합친다 하는 실사변의 통자로 봐도 되지만 저는 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통자는 실사변에 합치는 통이 아니라 소통할 통, 찌릿찌릿 통하는 통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두 개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게 통하기도 되죠. 두 개가 하나가 통하고 서로 다른 게 통하면 그게 통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만 매달릴 필요는 없고 이질성 공존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분단의 흉터가 너무 강한데 이걸 꿰매서 실밥을 풀었더니 흉터가 남았어. 어떻게 해요? 흉터 덜 남게 우리 마데카솔, 후시딘 뭐 이런 거 바르죠. 똑같아요. 통일도 분단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공직자들, 학교 선생님들, NGO 단체들 이런 분들이 분단 치유 능력을 먼저 더 많이 갖춰줘야 가능합니다. 케미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의 남과 북을 말랑말랑 액체 상태로 만들고 더 뜨거운 통일의 열기를 비추어서 기화가 돼야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또 식으면 흉터가 보이죠. 그럴 때는 훨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열리고 너른 마음으로 마데카솔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지향해야 될 과제는 복지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합친 뒤의 복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복지랑은 좀 다를 겁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복지는 뭘까 하는 생각도 발표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복지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복지라고 한다면 북에서 오신 분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지를 왜 생각합니까?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러면 복지지. 뭘 복지를 또 합니까? 하는 생각. 복지의 핀트가 달라지면 통일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정형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통일정원을 가꾸는 실행계획은 굳어진 하나의 생각, 나에게 익숙했던 생각의 방식으로는 못 만듭니다. 말씀드렸죠? 무궁화를 심을 건지 북한이 좋아하는 목란을 심을 건지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국화 말고 목란 말고 제3의 꽃을 찾자고 또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두 개를 다 심으면 되죠. 간단한 거를 내 거부터 먼저 심자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면 올해는 이거 심고 내년엔 이거 심고 아니죠. 목란하고 무궁화를 접붙여서 무란을 만들어야죠. 이런 생각이 우리를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통일은
통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화폐통합, 국토통합, 정치통합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든 틀 안에 무엇을 채울 건가, 누가 채울 건가 하는 틀 채우기. 바로 통일사회복지포럼은 틀을 채우는데 아마 비중이 70% 더 두는 분들이 마음을 합하려고 오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린 핵심만 다시 추려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별로 잘 안 하던 작업입니다. 늘 김정은, 김정일 수령만 보고 당만 봤지 주민들의 생활은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프로로서 대신했지 북한 주민들이 나랑 반쪽으로 갈라진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훑어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언제 탈북했어요? 왜 탈북했어요만 물었지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마음을 누구도 묻지 않았고 묻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얘기하다가 울고 하루에 4-5시간씩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어머 내가 이런 얘기를 왜 교수님한테 했지? 하는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첫사랑까지 얘기하고는 교수님 첫사랑이 오늘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학교 선생님 37년 했던 남자분도 계셨어요. 우리는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에서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의 마음을 챙기는 일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시면서 북에 남은 분들과 마음을 합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는 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8시까지만 하라 그랬는데요. 준비한 걸 차분차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 마음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채팅창에도 지금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들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생동감 있는 강연 진짜 최고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아주 좋은 강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네네, 맞아요. 저도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건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실제 그 표현을 쓰기에는 현실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강의 잘 들었고요. 예, 하나원 교육부터 철저히 시행하는 거. 예, 하나원 교육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육받는 분들이 어서 나가고 싶어서 별로 귀에 안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원 교육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제가 하나원 1기부터 가르치면서 열심히 해냈고 거기 계시는 통일부 직원이나 우리 자원보고사 하시는 분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훈련 받으면서 제 교관이 아무도 생각 안 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교수님 북한이 딸진 프로에서 더 생생한 네 평양과 심합니다. 남북한 생활상은 굉장하죠. 아유 북한도 인터넷만 되면 이 강의에 북한 주민들이 오늘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를 몰래 인공위성으로 북한에 날려서 한 3시간 와이파이가 작동하다 싹 돌아오는 로봇 드론을 하나 날려볼까 하는데 그게 이제 성사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거 좀 하면 어떨까? 통일병을 예. 감사합니다. 네, 분단 치유 능력이요. 이거는 이제 통일사회복지포럼에서 채워주셔야 돼요. 저는 화두만 꺼낸 거고요. 우리 양옥경 대표님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예, 분단 치유 능력은 우리 복지포럼이 하시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역시 연극단 단장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거의 연극하듯이 정말 생생하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제로 주신 거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